그걸 제가 33살 때 수사하고 그 이후로 한 10여 년 가까이 재판을 관여했죠. 그리고 그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을 이끄는 데까지만 관여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법무부가 론스타가 이제 2012년에 외환은행을 팔면서 나간 다음에 바로 중재 소송을 대한민국 상대로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잖아요. 근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거기 법무부 내 팀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장 유일하고 강한 무기가 이 주가 조작에서 론스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판결 그리고 그런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백업하고 자료를 만들고 페이퍼워크를 하고 논리를 만드는 거는 사실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도 사실 법무부에서 계속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뭔가 자료를 내야 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제가 일을 담당해서 그 밑자료를 주고 뭐 그랬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 근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를 그 중재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뭐 만으로 19년, 뭐 20년 되는데요. 뭐 정말 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한 머릿속에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결국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승리했고 투기자본 론스타에 승리했고 그래서 저는 홀가분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이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얘기는 제가 저번에 좀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왜 제가 이 중재재판에 밖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었냐면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론스타 펀드는 중재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주가 조작은 부당한 기소다. 권력에 의한. 그리고 너희 대한민국의 판결을 어떻게 믿냐. 초록은 동색이고 너희는 어차피 같은 편 아니냐. 우리는 주가 조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죠. 중재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는 굉장한 이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나머지 절차적 문제를 제외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증거나 근거가 뭐였는지를 중재재판부가 그대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니면 관여할 수가 없었죠. 그게 왜 그런데 중재재판부에서 외국인들이 한테 받아들여졌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시티증권이 시티마켓, 시티그룹에 있는 투자은행이 론스타의 자문사였거든요. 외환은행의 자문사. 그런데 이 자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스모킹건을 제가 발견해냈어요. 자문사 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서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가 조작은 외환카드를 싸게 인수하기 위해서 외환카드가 실제로 자본 감소를 시킬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감소를 시킬 것처럼 뻥을 친 거예요. 근데 뻥을 쳤는지 아닌지 마음이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건지 이러면 죄가 되는 거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중요했는데 그 스모킹건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물증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게 시티그룹 내부의 그 자문사인 시티그룹 시티마켓증권 이 회사 내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 중에서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 그러니까 그 그건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논외야. 그건 어차피 안 할 거야.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왜 중재재판에서 중요한가 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못 믿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시티그룹이 당시에 미국 전체에서 시가총액 최대 그룹이었거든요.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의 내부 서류야. 미국의 서류라고. 너희들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기 스캇 오어라는 이제 미국인 이 담당자하고 파키스탄 출신의 샤리아 치스티라는 몇 분이 핵심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감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얘기다. 한마디로 허위 거짓말한 거다라는 식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법정에서도 유지시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새벽 4시까지 증언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재판했다는 게. 그러니까 역시 그 중재재판에다가는 봐라,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시티그룹의 핵심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했다고 하잖아.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권력과 유착되는 이런 얘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 증거 자체가 이런 거야. 라고 사실상 재판을 다시 하는 그런 구도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관여를 오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중재재판 과정에도 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관이 된 후에 다시 만나니까 이거는 이런 수사랑 저는 좀 운명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징글징글 했을 거예요. 뭐 수사도 제가 처음 시작한 거고 이걸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 저 30살 먹은 33살 먹은 검사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이 중재재판 받은 날 취소 소송을 할 때도 저는 이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긴다는 확신이 이길 확률이 엄청 높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명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중재재판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질 가능성도 있었죠. 그리고 졌었을 때 저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겠죠. 민주당은 이번에 저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태세 전환해서 자기들 치적이라고 한 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취소 소송을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제기하고 나서 제기한다고 했죠. 처음에 2022년 9월 초에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2023년 거의 1년 지난 다음에 항소 제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취소소송을 항소라고 할게요. 그게 항소죠. 사실 중재재판 1심이라고 보면. 근데 그걸 실제로 뒤에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한 이유는 론스타와 서로 눈치 작전을 하는 거예요. 론스타 측에서도 저희가 하면은 항소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서로 이 물밑 신경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이 먼저 낸 거 보고 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카드를 보고 내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시작전을 계속 그렇지만 너무 늦게 내면 기세상 안 좋고. 그러니까 론스타와 계속 제가 법무장관이 있는 과정에서 계속 밀당을 한 거예요. 눈치작전 하면서. 그러다가 론스타가 거의 동시 얼마 차이 안 나서 항소 제기를 한 겁니다. 론스타가 먼저 내고, 그러니까 저희가 끝까지 버티다가 먼저 내게 한 거 하고 제가 접수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유는 이게 이제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에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장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내용이 심각한 절차 위반, 증거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로만 실제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 형식적인 요건을 제목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역시 다툼의 내용은 같아요. 과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돌고 돌면 제목 자체는 절차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이게 주가 조작 때문에 늦어진 거야? 아니면 한국 정부도 좀 늦어지는데 책임이 있는 거야? 이 게임인 거죠.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무슨 벌써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들하고 민주당 쪽하고 그리고 미친 민주당 쪽의 언론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취소 소송을 도시락 싸고서 반대했던 세력들이 또 일각에서 자기 유튜브라든가 자기들 언론에다가 한동훈이 말한 건 말한 것처럼 주가 조작 때문이 아니라 절차 위반 때문이야라고 주장을 해요. 취소 소송을.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요건은 당연히 그걸로 갑니다. 제목은. 그리고 제가 법무장관 당시에 항소 제기하면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당연히 절차 위반 요건으로 주장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실질은 역시 그 핵심은 결국은 얼마만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있느냐. 과연 론스타가 주가 조작한 것 때문에 한국 정부가 늦어지게 된 게 다 맞는 얘기냐. 결국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게 이 원심 그러니까 1심 중재재판이 한국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사실관계 인정한 것들 중에 틀린 건 없느냐.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틀렸다라고 접근할 수는 없고요. 형식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 원심이 들었던 증거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만 따진 거다. 아니 그렇지 않죠. 그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인데다 악의적인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소 제기만 하고 이게 항소 제기한다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뭐 뒤늦게 한 걸 또 뭐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당연히 눈치 작전이죠. 그리고 항소 제기는 원심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 심판 자체가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아주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항소장에 항소 제기서에 들어가는 내용 그대로 거기서 별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 이상을 막 서로 공방이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여기에 제가 관여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 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 민주당 쪽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래놓고 막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 사실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죠. 그걸 그때그때 쳐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공연 보고 와서 좀 일찍 왔어요. 와서 공연 볼 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야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해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이 매직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 드려볼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보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중재 결정, 원심하고 취소 소송, 항소심하고 어떤 내용인지 별로 하나도 안 복잡하거든요. 제가 좀 간단히 이렇게 써놓고 설명 드려볼게요. 이 중재 결정, 2022년 8월 31일 날 났던 중재 결정은 뭐냐면 론스타는 대한민국에 7조 원을 내놔라. 왜 7조 원이냐면 자기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시간을 끌어서 늦게 팔아서 손해본 6조 플러스 이자를 내라는 얘기예요. 한국은 우리는 못 주겠다. 왜냐하면 야 너네는 여기서 주가 조작했잖아. 너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재 결정에서는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와 관계없이 실제로 미국은 너네 같은 나라의 대법원은 어떻게 믿니? 우린 주가 조작 안 했어. 역시 대법원도 우리 똑같이 역시 핍박한 거야.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가 확보한 이 스모킹 건들하고 증언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야. 미국 거야. 이런 주장을 했죠. 제가 주장한 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에서 이 중재 결정은 모든 사람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있었다. 예스. 이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핵심 쟁점에서 굉장한 승리를 우리가 거둔 거예요. 상대가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는 다수 의견, 그러니까 다수 의견대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지만 소수 의견도 썼는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론스타는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차이는 뭐냐?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주가 조작은 한 건 맞지만 한국도 너무 시간을 끌었어.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은 책임져야 돼. 그 약간이 얼마냐? 론스타는 7조를 주장했지만 2,800억 플러스 알파 한 3,000억 정도 내. 알파 이자까지 이런 거였고요. 소수 의견은 뭐냐면 론스타가 주가 조작이 했는데 이거 너무 심각해. 범죄가.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에 책임이 없어. 영원이야. 이게 중재 결정의 전부입니다. 취소 소송은 우리의 취소 소송 하지 말자는 건 2,800억 정도면 우리가 하고 가자라는 얘기였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왜 이걸 봤냐면 저는 이 사안을 계속 관여해 왔잖아요. 그러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저쪽에서 인정한 이상 이 베이스에서 싸우면 저는 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걸 인정받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인정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니 이렇게 공세를 피면 되는 거야. 아니 주가 조작을 지금 다 인정했잖아. 주가 조작한 애들한테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더 주니? 그게 말이 돼? 이거는 지구 국룰 아니야? 라는 얘기 통을. 이거는 아니 너네 나라는 그렇게 해서 영국 법원에 했잖아요. 영국도 어떤 작은 선진국이죠. 미국의 자본에 털려본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아니, 너네 같으면 그럴 거야?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서는 그때 취소 소송이 이제 항소죠. 이번에 제가 결단하고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제가 밀어붙였던 거죠. 우리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죠, 당연히. 근데 이 취소 소송은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중재 결정의 다수 의견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론스타와 저희가 의견을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2,800억 플러스 알파 주가 조작은 있었지만 한국도 약간 책임 있다라는 이 중재 결정의 다수 결정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론스타는 뭐라고 한 거냐? 야, 이거 주가 조작 책임 없어. 그러니까 이건 6조, 7조로 가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야, 주가 조작 맞잖아. 맞는 거 너네도 인정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주가 조작이냐? 이건 영원으로 가야 돼. 이런 싸움이 확 붙은 게 취소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절차 요건으로밖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취소 소송은. 왜냐하면 규정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의 오인이다 이런 거는 여기에 이 카테고라이징에 된 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 위반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과연 이 주가 조작한 애들한테 돈 주는 게 맞아? 너네 이거 주가 조작한 애들한테 돈 3천억, 4천억 주라고 한 이 결정을 하게 했던 니네가 들었던 근거들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근거들이야? 이게 말이 되는 증거들이야? 라고 가는 거죠. 결국은 실질의 싸움이에요. 뒤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 의견 내는 과정에서 이제 사유가 유형이 한정되니까 주가 조작 책임을 인정하고도 한국 책임을 일부 인정한 다수 의견을 절차적 결함 등 요건으로 주장해서 이게 관철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론스타에게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거기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썼던 소송 비용 중에 72억을 론스타가 오히려 물어내라.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